근데 내가 항상 이거 검정색 셔츠 입을 때마다 항상 뭐가 일이 터지는 것 같아.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비입니다. 네, 오늘 좀 퇴근 후에 갑자기 이렇게 좀 뜻밖의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 하루 월요일인데도 참 많은 연예계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좀 전체적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 내용은 엑소의 첸씨 결혼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아침에 꽤 많은 분들이 놀랄만한 소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가려졌는데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번처럼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소스뮤직을 인수합병한 것처럼 뉴이스트 분들과 세븐틴 분들이 소속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이 아침에 단독 보도로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 소식이 올라오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양 회사 측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지금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좀 활발한 의견들이 보이고 있는 와중인데,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뉴이스트 팬분들 그리고 세븐틴 팬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랑 또 함께 방탄소년단 덕질하는 아미이다 보니까 이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사실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방탄소년단에게도 그리고 세븐틴 분들, 뉴이스트 분들에게도 분명히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아미이지만 아미만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의 이 가요계 현재 아이돌 시장에 어떤 좀 변화를 가지고 올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한쪽의 팬덤으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그림을 좀 한꺼번에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인수합병을 한다고 했는데 결정된 바가 없다. 단호하게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일단 그 전에 먼저 그런 기사가 떴다는 것, 몇 달 전부터 예상하는 분들은 계셨어요. 소스뮤직이 인수가 되면서, 빅히트의 인수가 되면서 빅히트가 보이그룹이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획사도 조만간에 인수 합병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긴 돌았었는데, 그때 사실 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사가 떴다는 것,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것은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양쪽 회사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단호하게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는 거죠. 자, 빅히트는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래 기존의 대표 3사라고 불렸던 엔터테인먼트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빅히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스뮤직을 포함해서 인수합병을 시도하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빅히트라는 회사 자체가 내실이 조금 다져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역시나 이제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답게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실상 빅히트 대다수의 현재 지분이라고 할까요? 지분은 방탄소년단이 쥐고 있는 게 확실하고, 저도 투바투를 너무 응원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당연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빅히트라는 회사 자체의 입지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 아프게 좀 몸소 겪고 계시는 연말 시상식과 가요제에서 좀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에 언급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뉴이스트 분들과 세븐틴 분들, 현재 남자 아이돌계에서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분들이죠. 이미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여자친구 분들만 하더라도 충분한 인지도 자체는 되는데, 거기에 뉴이스트 분들과 세븐틴 분들까지 합세하게 된다. 사실 그때 가서는 가히 지금 현재 K-팝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다수의 그룹들이기 때문에 어떤 타 방송국으로부터 좀 이런 개입, 갑질 같은 거를 받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감히 건들 수가 없는 회사가 되는 거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생 그룹 하나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신생 그룹을 새로 키우는 것보다 어쩌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일 수도 있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합병을 시작하게 된 계기,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민희진 이사님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브랜드 총괄 담당이 되셨는데, 그때부터 회사의 확장과 레이블 산업에 굉장히 좀 많은 중점을 두셨던 것 같아요. 현재 이 소식에 대해서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아미분들도 아미분들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리스트 팬덤 분들께서도 각자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좀 냉혹하게 따져봤을 때 어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쪽이 갑에 해당하겠죠, 계약상에서는.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쪽이 을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드리자면, 레이블 그리고 인수합병의 장점은 이렇게 들어가게 된 회사 쪽에서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돈 걱정이 줄어든다.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해볼까요? 아티스트의 창작 능력을 존중하게 되고 또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지원을 해주고, 크게 봤을 때는 음악성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만의 시스템과 그리고 자본력이 더해지면서 기존에 누리고 있던 그런 인기나 명성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레이블이라는 용어와 계약의 자체가 인수합병을 하는 건 맞지만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되, 다만 이제 빅히트 쪽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입과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아예 회사가 합쳐진다고 해버리면, 레이블 계약이 아니라면 이미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연예인을 검색했을 때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말고도 여자친구분들의 멤버 이름도 다 기입이 됐었어야만 해요. 이 레이블 사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음악계에 존재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같은 목표를 두고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방탄소년단이 지금 차례차례, 혹은 뭐 맘 같아서 한꺼번에 갔으면 좋겠지만 차례차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이 군대를 갔을 때 투모로우바이투게더만으로 그 빈자리를 메꾸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방탄소년단 자체만의 음악이나 컨텐츠가 끊기지 않게끔 빅히트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뭐 소스뮤직이라든지 이런 플레이리스트 쪽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가수들이 활동을 하면서 빅히트 쪽으로도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내용이자 이런 인수합병, 레이블 계약에 대한 단점, 아티스트 케어입니다. 아티스트 케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어쩌면 모든 마케팅과 온라인 콘텐츠가 이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의 방침을 따를 수도 있어요. 현재 위버스라는 어플에 빅히트 단독 어플에 여자친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아티스트들도 케어가 잘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검증이 되지 않는 마당에 이렇게 무리한 확장을 함으로써 아티스트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미 뭐 뉴이스트라든지 세븐틴 분들께서는, 물론 방탄도 마찬가지지만 독자적인 컨텐츠가 따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존재를 하는데, 빅히트에 합병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빅히트 쪽으로 이제 통일되는 건 아닌가. 그런 점들이 좀 단점이자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심 반가웠던 거는, 기존의 명성에 비해서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너무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빅히트가 확장을 함으로써 방송계에서 감히 이들 터치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사실 좀 사적이죠, 팬적인 좀 마음이 너무 커서 내심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이제 당사자분들, 뉴이스트 분들과 세븐틴 분들의 그런 팬덤 쪽의 얘기도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문제로 확장될 수 있겠구나, 좀 걱정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좋으니까 해야 된다, 이러니까 안 된다, 이 부분을 제가 감히 또 팬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결정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도 회사만의 사정들이 있겠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정들에 의해서. 이게 또 계약 문제잖아요. 회사와 회사가 계약을 맺는 건데 거기서 사실 무조건적인 윈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장사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손해를 최소화하는, 최대한의 피해를 막는 쪽으로 이들이 이제 계약을 맺고 절차를 진행을 하겠죠. 가급적이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좀 시간과 내용을 가지고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저희 엄마가 이제 얘기를 나눴던 바로는 사실 이 정도 기사가 떴다는 거는 이미 서로 간에 대화는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냥 언제 공지사항을 등록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끼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저희끼리 이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나쁠 것 같다, 이거를 따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만약에 회사 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그때는 좋은 점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방탄도 방탄이고 투바투도 투바투고 세븐틴 분들, 뭐 뉴이스트 분들, 여자친구 분들 모든 아티스트들이 충분한 케어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마음뿐. 물론 방탄소년단이 심사숙고 끝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다시 7년 재계약했던 걸 생각하면 괜히 했겠냐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긴 하지만 무리한 확장은 결국 피해를 보는 거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뭐 대표님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진행하실 거라고 이제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정말 가요계 특히 남자 아이돌 선에서는 빅히트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좀 어마무시하겠네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너무 기다리고 있지만 같은 이제 소속사 식구를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게도 정말 많은 좀 관심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도 레이블 소속 가수가 아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첫 공식 그룹이잖아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을 차세대 후배 그룹인데 좀 많은 케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